다시 얘는 수업 페이지고요. 수업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자료들이 올라갈 공간이에요. 여기에 다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촬영을 하거나 뭐 따로 외우셔야 되는 부분은 딱 이거 하나예요. 이 화면을 놓쳤다라고 해서 사진 촬영이나 뭐 메모나 이런 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다 올라갈 겁니다. 저랑 이제 한 번이라도 수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얘만 가져가면 된다는 거. 대신에 대소문자는 꼭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집에서 뭐 웨일 또 엣지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전부 다 크롬으로 통일해 주시고요. 이제부터는 집에서도 크롬 쓰세요. 웬만하면 이런 브라우저 말하는 거예요. 인터넷 열 때 쓰는 거 크롬으로 전부 다 통일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좀 소개를 먼저 드리죠.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공유해드리는 뭐 링크나 문제나 또는 뭐 어떤 영상이나 기타 등등 전부 다 올라갈 건데요. 그래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대신에 저는 이 페이지의 관리자이기 때문에 화면이 좀 다를 거예요. 저는 옆에 이렇게 떠 있을 건데요. 얘는 무시해 주시고요. 기존에 수업을 뭐 단과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도 엔간하면 구글 계정은 분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일상생활에서 쓰던 거랑 공부용 또는 취업용으로 쓰는 거랑 분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기차 예약했는데 뭐 이 계정으로 방금 만든 계정으로 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딱 공부용이랑 취업용으로 써먹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지금 당장 만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데 괜찮아요. 나중에 천천히 만들어 주세요. 이거 중간에 전환하면 되니까. 참고로 이 화면이랑 제 목소리랑 같이 녹음 중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뭐 놓쳤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다 여기다 올려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 그대로가 한 번 더 재생이 될 수 있으니까 제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려서 바로 링크로 업로드 해드릴 겁니다. 복습 자료로 쓰시면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천천히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안내가 좀 나가야 되는 게 저는 최우영이고요. 야군에서 학과장을 맡고 있고요.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죠. 웹앱 개발자 양성과정 수업을 맡게 됐습니다. 만나서 반갑고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저희가 할 게 좀 많습니다. 기간도 기간이고 내용도 내용이고 그리고 초보자도 있고 뭐 어느 정도 해본 분들도 계시고 해서 초반에는 그 격차를 좀 줄일 거예요. 초보자와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의 격차를 줄일 건데요. 여기서 내가 좀 공부해봤다. 나 뭐 전공생이다. 또는 기타 수업에서 공부 그래도 좀 많이 했었다 하시는 분들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저한테 말만 해주세요. 알고리즘 문제 같은 거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타 다른 뭐 미션이 있다면 그거 수행하고 계셔도 돼요. 아니면 뭐 복습 겸 다시 보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해요.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특히 독학하신 분들 같은 경우 수업을 웬만하면 초반부터 전부 다 같이 듣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일반 과정에서 자바, 그러니까 여기 학원에서 다른 수업에서 뭐 자바를 내가 들은 적이 있다 하시면은 내용이 좀 겹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자바 커리큘럼은 저한테서부터 나온 거니까. 그래서 내용이나 뭐 어떤 코드나 이런 게 좀 겹칠 수 있어요. 대신에 항상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심을 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저를 처음 본다 하시는 분들, 뭐 보강 수업 아예 안 나오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세 분 수업 다른 거 들은 적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뭐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해 본 적이 있나요? 위에 분은요? 자바 들었어요? 오케이. 웬만하면 다 처음부터 진행하는 걸로 그러면. 요거 소개 먼저 좀 합시다. 수업 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지금 가입해야 되는 사이트들의 내용이 웬만한 게 다 들어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근데 어차피 크롬은 열면 구글이기 때문에 따로 링크를 걸어놓지는 않았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공부용 시험용으로 따로 분리시키세요. 그래서 유튜브 계정도 웬만하면 지금 있는 걸로 사용을 해주시고요. 원래 기존에 보던 거 있잖아요. 가입해서 보던 거 그거 다 분리해서 이제 공부용 유튜브 이런 것도 하나 개설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적으로 쓰는 거 말고 이제부터는 섞이지 않게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얘는 새로 만드는 게 맞고 그래서 이 아래 것들 가입할 때 지메일 계정을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이트들 같은 경우도 구글이 연동이 되게 많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네이버 뭐 이딴 거 쓰지 마세요. 네이버 다음 이런 거는 좀 묻어뒀고 깃허브도 여기 없는데요. 깃허브 얘는 뭐 당장 쓰진 않을 거예요. 크롬 창 여신 뒤에 탭 하나에서 깃허브 로그인 하나 해주세요. 지금 저처럼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아까 가입 다 해놔가지고 웬만하면 돼 있을 건데 여기서 하나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우선 얘는 방금 전에 가입한 구글 계정을 사용했었어야 돼요. 방금 전에 가입하라고 해서 뭐 다른 수업에서 구글 계정 만들었는데 또 만들었다? 사실 그런 필요는 없었어요. 여기 이 학원에서 만든 구글 계정 하나는 따로 갖고 계시고 얘는 이제 방금 전에 만든 걸로 가입을 진행하셨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메일 인증이 끝나야 됩니다. 얘는.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할 건데요. 오른쪽 상단에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눌러보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세팅스가 있어요. 여기 눌러보세요. 그리고 왼쪽에 좀 메뉴들이 이렇게 많죠. 이메일스로 가세요. 이메일스로 가시면은 여기에 이게 하나 있어야 돼요. 프라이머리. 지금 이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계정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제 지메일 계정인데 보시면 여기 이상한 거 찾아보세요. 그지? 철자 이상하죠 여기. 일부러 오타를 냈어요. 이러면 인증번호가 날라올 리가 없잖아요. 내가 오타 냈는데 당연한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가 잘못 기재를 했다 그러면 여기다 추가하시면 돼요. 여기다 새로 올바르게 써서 add 누르신 다음에 그리고 인증번호 다시 입력해서 새로 인증하시면은 프라이머리 계정이 하나 생길 겁니다. 이게 인증이 돼야 다른 사이트랑 연동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 있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코드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로그인 버튼이 있잖아요. 이건 안 따라하셔도 돼요. 로그인 버튼 누르면은 고르라 그러죠. 그러니까 새로 뭐 이메일을 치거나 뭐 새로 가입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GitHub의 마크는 이 고양이에요. 여기 보면 고양이 마크 있죠. 내가 크롬 창 하나에서 다른 탭에서 여기 탭 1번, 2번, 3번, 4번 있잖아요. 다른 탭에서 GitHub에 내 걸로 로그인이 돼 있다 하시면은 그냥 얘만 눌러도 돼요. 어차피 같은 창에서 인증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로그인이 되게끔 할 수 있어서 미리 좀 해놓은 거고요. 우선은 이제 호환성이랑 연동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기록 남기는 거, 또 포트폴리오용으로 미리 좀 만들어 놨습니다. 얘는.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한 내용들, 자료들 다 올릴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가 있을까? 기록이 남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해놨던 건데 네, 이런 식으로 그날그날의 기록을 다 남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당장은 이걸 활용을 못해요. 왜냐면 올릴 만한 내용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좀 쌓이게 될 건데요. GitHub의 목적은 뭐냐면 형상관리라고 해요. 형상관리가 뭐예요? 버전을 관리하는 거예요. 형상관리는 이런 뜻입니다.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적 통제가 형상관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끔씩 카카오톡 업데이트 하죠. 그 기록 남기는 거예요. 그 업데이트 한 놈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 놈들처럼 움직여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뭔가 만들었으면은 뭐 버전업을 시키던가 아니면 뭔가 개선을 시키던가, 그러니까 유지보수의 개념이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하는데 좀 편하게 도와줄 수 있는 기록 남기기용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협업 툴이었어요. 협업이 뭐예요? 같이 일하는 게 협업이잖아요. 여기다 올려놓으면 좋은 게 그냥 남들 다 와가지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남들 다 와가지고 뭐 수정할 수 있는 거고, 개선시킬 수 있는 게 뭐 같이 할 수 있어서. 왜냐면 개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여러분들은 혼자 해야겠지만 실제로 일을 하게 되면은 내가 뭐 1인 기업을 차리지 않는 이상 회사를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앞에 보세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는 좀 의미가 더 생기겠지만 지금 당장한테는 좀 기록 남기기용이 될 겁니다. 기록이 이렇게 남아요. 하루하루 어떻게 공부했고 어떤 내용을 얘가 뭘 어떻게 했는가, 어떤 내용이 업로드 됐는지, 뭐 어느 시각에 됐는지, 뭐 어떤 코드가 올라갔는지 다 남을 건데요. 이걸 이력서에 첨부하시면 돼요. 보통 요새 혹시 여기서 이쪽 계열의 이력서를 써보신 분 있나요? IT 계열의 이력서를 써봤다. 내 개인 GitHub 주소 쓰는 란이 따로 있어요. 아니, 없으면은 붙여야 돼요. 그걸 안 쓰면 얘 뭐 하는 놈이지? 라는 생각을 해요. 본인 뭐 GitHub도 없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 측에서는. 그래서 한 다음 달 정도부터 쓰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빠르면 한 2주, 2, 3주 내로 한 번쯤 올려볼 건데요. 이거를 이력서에 첨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들을 판가름할 기준이 없어요. 신입들한테는. 뭐 신입한테 엄청난
스펙이나 엄청난 뭐 결과물을 바라지 않아요. 기업이나 뭐 그냥 회사 측에서 딱 하나 보는 건 뭐냐면은 아니지 여러 개 보겠지만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보는 게 뭐냐 얼마나 얘가 해당 기간 내에 많은 걸 공부했고 그걸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했고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는가 그걸 볼 수 있는 시각적 척도가 될 수 있어요 이건. 그래서 좀 유명한 얘기긴 한데 그 배달의 민족 헤드 디벨로퍼가 있어요. 그분도 아마 비전공자 출신일 거고 또 되게 뭐 이것저것 노력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걸 3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했대요. 평일 주말 상관없이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따라 해봤어요. 처음에 공부할 때 한 1년 좀 넘게 기간이 다 남아요 이렇게. 처음 공부할 때? 아니지. 그냥 이거 알고 이제 올려야겠다 싶을 때. 저도 지금 보면은 이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개월 수가 나와 있는 거고, 여기에는 연도가 나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의 기록이 나와요, 이렇게. 빠진 부분이 없잖아요. 이런 걸 본다고요. 6개월 뒤에 여러분들한테는. 그 뒤로는 좀, 마음을 내려놓고 하긴 했는데, 이걸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건. 아무튼, 좀 성실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래 후드펜 얘기 나온 김에 우리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얘기를 듣기로는 뭐 자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기억나실 거고 기타 다른 것도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기 멘토님이랑 담당 멘토님이랑 상담하실 때 이 수업은 어떤 수업이에요를 말씀해 주셨을 텐데 자바 또 안드로이드 또 컴pon트 AI도 있고 뭐 한데 그런 것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도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엔드와 프론트엔드의 경계를 없앨 겁니다. 다 할 거예요. 나는 백엔드 개발자 하고 싶어요 하면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요새는 경계가 없어요. 특히나 더.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더해서 뭐 풀스택 개발자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풀스택 개발자의 의미가 좀 변질됐어요.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 하게끔 해드릴 거고요. 당장은 못 써요. 이거 좀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 이 내용, 여기 지금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좀 나중에 진행할 건데, 이건 뭐 때 되면 알려드리기로 하고, 그 전까지는 얘를 메모장처럼 써주시면 돼요. 이제 뭐 USB나 뭐 카카오톡으로 뭐 나한테 보내놓거나 또는 뭐 메일로 내가 메모한 사항들을 보내놓는다? 너무 좀 그래요. 짜쳐 보여요. 스마트하게 최대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GitHub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제 걸로 나오는데요. 프로필 같은 거 보면은 네, 제 걸로 나오는데 어, 여기 왼쪽에 보시면 펜이 있죠? 이건 나중에 하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 얘를 누르면은 그냥 얘는 새 연습장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영역 아무데나 잡고 지금 세 칸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아무데나 잡고 뭐 여기다가 그냥 써서 Ctrl S 또는 Save를 눌러주시면은 저장이 됩니다. 저장된 사항들을 확인할 때는 여기 프로필 들어가면 되는데 그 전에 이 위에 연필 모양 있죠. 얘도 그냥 뭐 1일차 정리 내용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저장을 다시 한번 하시면은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프로필에 보시면 퍼블릭이라고 있죠. 퍼블릭 여기 보시면 1일차 정리 내용 보이시죠?
방금 전에 제가 저장한 거 요거요. 이렇게 그냥 웹에다가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그래, 여기다가 뭐 메모 같은 경우는 직접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사실 저는 메모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필기, 메모는 좋아하는데 필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앞에 보세요 할 때 있을 거고요. 해보세요 할 때 있을 거고요. 같이 해봅시다 할 때 있을 거예요. 앞에 보세요 했는데 딴 데 보고 있으면 뭐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봐야 되는 화면이 두 개잖아요. 본인 앞에 있는 모니터랑 스크린이랑 뭐 다른 참고 자료가 있다면 뭐 책 정도? 그럼 본인의 시선을 컨트롤을 빨리빨리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 화면 자체가 빨리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라고 할 땐 진짜로 봐야 되고요. 하라고 할 땐 진짜로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통제 좀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기는 욕심이 아닌가. 필기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뭐 무조건 빨리 나갈 거야 이건 아니고요. 여유는 있을 건데요. 필기보다는 머릿속으로 더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는 게 맞고요. 또 어차피 영상 남잖아요. 천천히 필기하세요. 그대로 웬만하면 뭐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면 웬만하면 그대로 수업이 한 번 더 들어갈 거기 때문에 본인이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해놓고 필기할 부분 있으면 체크만 해놨다가 나중에 정리를 하세요. 한 번에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씁시다. 그리고 여기 REPL이라고 있었는데요. 로그인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여기 사인업이 조인이고요. 그러니까 회원가입이고 로그인이 여러분들이 아는 로그인이에요. 로그인 버튼 그냥 눌러주시고 여기도 보시면은 얘가 있죠. 뭐 얘던 둘 중 하나. 네, 엔간하면 저는 GitHub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GitHub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그냥 로그인이 돼요. 왜냐면 다른 탭에서 이미 얘를 인증을 했으니까. 그래서 REPL 같은 경우는 온라인 프로그래밍 언어 실행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뭔 말인지 아직 모를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얘는 좀 천천히 세팅하고 알려드리기로 하고 우선 다음 거 먼저. 프로그래머스 이거 저랑 뭐 한 며칠 같이 하셨던 분들은 보셨던 거일 겁니다.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로그인 할 때 이거 누르면 돼요. 카카오톡 이건 쓰지 마세요. 그냥 GitHub이나 구글로 로그인 하되 이런 걸로 하나로 통일해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바로 로그인 돼요. 뭐 연동 버튼 누르라고 하면은 그거 눌러주면 되는 거고. 최초에 내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하는데 GitHub으로 연동을 한다. 그러면 아까 이제 초록색 버튼이 떴을 거예요. 연동하라는 거니까, 인증하라는 거니까 초록색 버튼 눌러주시면 웬만하면 다 연동이 될 거고요. 그것마저도 좀 통일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얘도 좀 더 이따 하기로 하고. 얘가 아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로그인 할 때 그런 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 걸로 안 돼 있어가지고 얘는 뭐 나중에 천천히 따로 봐주시고요. 얘는 뭐냐면은 그냥 강의 사이트예요. 강의 사이트. 할 수 있는 어떤 정보 습득할 수 있는 수단은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유튜브 봐도 되고요. 이런 강의 사이트 잘 되어 있는 것들. 심지어 여기도 있어요. 교육 같은 거에 강의 이런 데도 있어요. 대신에 유료도 있고요. 무료도 있어요. 유료 듣지 마세요. 지금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웬간하면 이제 가볍게 오는 이런 무료 같은 애들 이런 애들 한 번씩 들춰보면 되는 건데요. 이것도 지금 나랑 관련이 없어 하면은 굳이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필요할 때 제가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뭐 머신러닝 뭐 이런 거 뭐 궁금해 이딴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엔간하면 자바 쪽 찾아서 강의를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기타 이런 거 있죠. 데이터 뭐 엑셀 뭐 저거 이 정도는 사실상 해도 되긴 해요. 왜냐면은 좀 영역이 다를 거니까. 어. 근데 여기서 이제 고르는 방법은 전체에서 프로그래밍 그럼 왼쪽에 이렇게 떠요. 분야가 뜹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웹 프로그래밍 쪽이고요. 여기서 그냥 무료만 골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초심자야. 뭐 좀 따라가는데 벅차 하시면은 수업에 집중해 주시고요. 남는 개인 시간 써서 이런 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독학했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빠진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강의 같은 거 이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얘는 이제 초반에 좀 많이 하게 될 건데 코드 좀 뭐야지? 여기 사인인 있죠? 로그인 보시면은 얘가 있어요. Continue with 구글이 있어요. 저는 여기 지금 제 걸로 로그인이 돼 있잖아요. 구글 계정으로. 얘 눌러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누르면은 끝나요.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로그인을 했잖아요. 골라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여러분 컴퓨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계정들이 여러 개가 더 뜰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당장 오늘만 해도 여기 뭐 6시에 끝나잖아요. 그럼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이 자리에 또 따로 있어요. 다른 학생들이. 그래서 계정 관리 같은 거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학원에 온다 하시면은 크롬 하나 여신 다음에 일단 이거 내 거 맞나? 정도는 미리 체크를 해주세요. 모든 사이트에 있어서. 그리고 얘는 이제 문제풀이 사이트인데요. 얘 그냥 찐으로 수학 문제예요. 심심하면 이거 풀고 계셔도 돼요. 나 좀 할 줄 알아 하시는 분들. 나 뭐 프로그래밍 언어 다뤄본 적 있어 하시는 분들 특히 이런 거 풀고 계셔도 됩니다. 근데 좀 찐으로 수학 문제라서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 허용되지 않는 거는 검색입니다. 뭐 특수합, 집합의 원소의 총합, 자바 이런 식으로 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뺏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얘는 시간 남는 분들 위해서 나오는 거고요. 코드업도 이제 문제집 사이트인데요. 얘는 기본적인 문법을 다뤄요. 근데 여기 보면 왼쪽에 자바가 없잖아요. C언어 기초 백제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은 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숙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진행을 할 건데요. 때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걸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기초적인 문법을 다루고 있는 거고 좀 꼭 다뤄야만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대신에 이런 거죠. 얘랑은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 둘 다 문제집인데 얘는 그냥 어떤 활용 면에 있는 거고 얘는 기초적인 문법에 좀 더 치중되어 있는 거고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대부분의 탭은 여기다 깔려 있습니다. 링크나 뭐 따로 연결되어 있는 뭐 다른 수단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코드.org 코스 3이 있죠. 열면 그냥 열려요. 누르면 열려요. 그리고 그래 뭐 이런 거 해볼까? 이런 다른 문제집 사이트도 있는데요. 이게 가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저는 지금 잘 연동이 되잖아요.
가끔 뭐 새 탭으로 띄울 수 없음, 새 창으로 띄울 수 없음 이런 식으로 좀 오류인가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 클릭하시면 돼요. 영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링크도 포함입니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하시면은 왼손으로 컨트롤 눌러주시고 오른손으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새 탭으로 잘 열릴 거예요. 이게 그냥 별거 아니고 이겁니다. 우클릭해서 새 탭에서 링크 열기랑 같은 거니까 뭔가 안 열려 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영타가 좀 느린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타이핑 정글이라고 있어요. 타자 연습하세요. 타자 연습은 꽤나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생산성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로그인 있죠. 로그인 있어요. 근데 아래쪽에 사인업이 있죠. 최초에 한 번은 사인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입하고 로그인을 해야 돼요. 얘는. 그래서 사인업을 먼저 누르시면은 창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헷갈릴 수 있어요. 최초에는 가입 먼저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구글로 계속하기가 있죠. 이걸로 그냥 하시면 돼요. 저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그냥 스타트 눌러주신 다음에 얘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영상 이딴 거 볼 필요 없고요. 얘가 이렇게 누르라고 하잖아요. 누르시면 돼요. 그냥 하세요. 이게 초반에는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 알려줄 거예요. 손가락 뭘로 눌러라까지 틀리면 뭐라 할 거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내가 뭐 영타가 느려서 못 따라가 이런 경우는 잘 없을 건데요. 대신에 손해는 좀 볼 수 있어요. 제가 뭐 어떤 과제를 내드리고 해봅시다를 했는데 생각은 이미 끝났는데 영타가 느려서 내가 좀 구현을 못했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는 내가 생각한 바를 얼른 이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느려 그냥 손가락이 느려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10분, 20분 정도 투자해서 나 좀 느린 것 같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 소개를 좀 더 해야 될 거긴 한데요. 전 시간이니까 저희는 50분 수업 10분씩을 기본으로 할 건데요. 지금 이미 50분 넘었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대신에 이때부터 10분 정도는 제가 쉬는 시간 보장을 해드릴 거라서 쉬는 시간 시작 잘 기억해 주시고 그때까지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흡연은 그 뒤에서 하면은 아마 뭐 주변에 관리인분들이 좀 뭐라 할 수도 있어요. 12층에 올라가시면은 12층에 옥상에 또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어, 그 옥상으로 가시면 흡연장이 있으니까 거기 이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아니면 그냥 저 뒤쪽에서 하셔도 되는데 뭐라 해요 자꾸. 그러니까 주의하시고 어, 일단은 좀 쉬었다가 마저 합시다. 좀 이어서 해보죠. 그냥 앞에 보세요. 이런 거를 소개해드리다가 끝났는데 그거는 뭐 천천히 보시고요. 아 그래 프로그래머스 좀 보면은 여기도 이제 분야가 나눠져 있어요. 강의 아무거나 그때 최대한 이제 수업에 맞는 쪽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코딩 테스트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바 기준으로 했을 때뭐 한 3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과정이 끝날 때쯤에는 연습을 좀 따로 해주시고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또 해야 되는 MySQL도 있어요. 이런 애들이요. 그리고 또 뭐 고득점 킷에 관련해서도 해야 되고, 또 기타 여기 SQL 고득점 부분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 당연히 못하는 거잖아요. 때 되면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수업 페이지 보시면 여기 그냥 제가 써놨어요. 키보드 사용이 좀 익숙치 않다 하시면은 요거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컨트롤 Z, 뭐 C, X, V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붓 하는 거.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어서 여기 써져 있는 걸로 설명은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코드펜 세팅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좀 미리 세팅을 해 놓을 건데요. 아까 전에 코드펜 열어놓은 거 뭐야? 이거 있죠. 코드펜.io 했던 거. 요거 하나 열어주세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코드펜.io. 마크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거구나. 이거랑 똑같네. 이거 하나 여셨으면은 우측 상단에 또 아이콘이 있어요. 우측 상단에 아이콘 누르시고 밑에 세팅스 있습니다. 세팅스 눌러주세요. 이건 당연히 로그인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하는 거고요. 세팅스 누르시고 왼쪽에 보시면은 에디터 프리퍼런스가 있어요. 살짝 왼쪽에 보시면 이쪽으로 바로 넘어갈 건데요. 여기서는 뭐 이런 테마 같은 거 고르시면 되는데 그냥 왼쪽 맨 아래에 있는 거 추천드리고요. 여기 있는 거 그냥 하시면 돼요. 왼쪽에 있는 거.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뭐 폰트나 아니면 폰트 사이즈 이런 거 있는데 이거 그냥 냅두세요. 앵간하면 냅두세요. 그리고 좀 밑으로 더 내려보면요. 아마 이게 체크가 풀려 있을 수도 있어요. 오토 컴플리트. 얘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포맷 on save까지. 포맷 on save. 잠시만요. 아니야. 포맷 on save는 뭐 필수는 아닌데 아무튼 요게 중요합니다. 오토 컴플리트만 하시면 돼요. 우선은. 일단 좀 세팅 해놓고. 자, 중요한 거 하나. 여기 참고 링크 보시면은 자바 수업 페이지 있죠. 이거 예전에 제가 수업했던 자바예요. 작년 4월에 수업했던 자바인데요. 내가 만약에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더 보셔도 돼요. 그치만 똑같을 거예요.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과정, 그러니까 저 말고 여기서 다른 강사랑 자바 수업을 진행했다 하면은 비슷한 거 봤을 거예요. 최초에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반복 수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참고해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것도 그래, 이게 코드펜 그냥 바로 여는 건데요. 이건 뭐 그냥 그때그때 사용할 때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윈도우 단축키. 근데 보세요. 지금 보면은 차단됐다고 나오잖아요. 저 그냥 클릭했더니 이렇게 떴거든요.
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 돼요. 그럼 열려요. 컨트롤 클릭하면은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열 때 이 수업 페이지 내에서 뭐 열 때 그냥 컨트롤 클릭 해주시면 돼요. 얘네 한번 천천히 보세요. 이런 걸 그냥 좀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근데 뭐 다 외워라 이거 아니에요. 그냥 자주 쓰는 거 몇 개만 좀 캐치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노션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노션을 쓰시는 분이 계실까요? 한 분? 오케이. 이거는 때때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어, 여기 밑에 보시면은 또 따로 진행을 해야 될 그 알고리즘 문제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제가 말할 때는 대화하지 말아주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3개 순서대로 삼성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아까 봤던 프로그래머스, 그리고 하나는 좀 유명하죠. 백준 알고리즘 문제 푸는 사이트인데, 이것도 때가 되면 이걸 풀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면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개인차가 물론 있겠죠. 뭐 개인차 개인별로 어떤 수학적 사고의 차이는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얘도 잠깐 묻어놓기로 하고. 뭐야 이거 10월? 12월 목소리 로그인 표시 12월 오케이. 나머지는 그래 엔간한 건 다 소개를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전에 이제 첫 시간에 가입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시면 설명을 좀 더 이어서 할게요. 우선은 자바 기초부터 할 겁니다. 여기서 아마 편차가 제일 많이 심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수업을 듣고 오신 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 나 대학 전공 때 했었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또 아예 난생 처음 본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 진짜 독학으로 조금 해봤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기 때문에 여기부터 좀 그 격차를 줄일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시간 투자를 꽤나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막 못해먹겠다 싶을 정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다룰 줄 알아, 나 자유자재로 원하는 거 자바로 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건 나머지 분들은 못 따라오는 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를 먼저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좀 통일된 상태에서 아마 자바 수업 들으셨던 분들 이거 기억나실 텐데, 자바로 게시판 만들기 이거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이거 해보세요 하면 할 수 있어요? 좀 힘들지 않을까? 어.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DBMS예요. 쉽게 말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좀 다룰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다뤄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 앞에서 했던 자바랑 DB랑 섞을 거예요. 이 순서대로 가면 여기서 어떤 결과물이 하나 만들어져요. 여기서 어떤 개념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얘네끼리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쌓아나가는 행위를 할 겁니다. 지식과 기술을 쌓아나가면서 좀 활용 면에서 진짜로 실제로 일하는 것처럼 최대한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JSP 같은 것들, 뭐 JPA 같은 것들 할 건데 얘는 뭐 간단한 서버 관련된 내용이고요. 근데 그 전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뭐 기타 등등 프론트엔드에 관련된 내용들도 할 겁니다. 이것도 시간 좀 은근히 걸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갖고 있는 기술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발전시키고 섞고 또 더하고 결합하고 하는 과정이 당분간 지속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이라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써서 기본적인 어떤 프로젝트 진행하는 법 같은 거 알려드릴 거고. 근데 얘는 이걸 알아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이제 다 섞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했던 내용들. 난이도가 없는 편은 아닌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못할 정도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똑바로 안 했으면. 그건 좀 제가 우려하고 있는 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여기다가 잘 투자를 해주시면 여기서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중간중간에 뭐 어려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거랑은 별개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질문을 최대한 많이 해서 해결하고 넘어가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냥 간단히만 생각해봐도 오늘 배운 걸 내일 써먹어야 돼요. 당장. 오늘 소화를 다 해야 웬만하면 다 해놔야 다음날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소화가 안 된 부분이 계속 쌓이면은 나중에는 이제 뭐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들였던 시간만큼 똑같이 들여도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루하루를 좀 빡세게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이제 구현물, 작업물, 그러니까 결과로 내올 수 있는 어떤 이제 프로젝트들이 몇 개 생길 거고요. 이걸 그대로 포트폴리오에 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자바 공화국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취업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바를 베이스로 다른 걸 한다던가 자바를 베이스로 추가적으로 뭔가를 한다던가 이런 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게 안드로이드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는 앱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웹이 뭐예요? 웹. 그냥 인터넷 사이트들 이런 것들을 다 웹사이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앱은 뭐예요? 휴대폰 떠오르죠?
이런 것도 다 앱이에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대신에 이건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윈도우 앱이 되겠죠. 뭐 안드로이드 앱이 있을 거고, iOS 앱이 있을 거고, 맞죠? 근데 우리는 투자를 여기다가 뭐 한 8대2, 9대1 정도로 할 거예요. 웹을 앱으로 구현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서 어플리케이션 하나 제작해가지고 뭐 이거를 안드로이드 시장에 풀어서 수익을 내는 이런 수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웹을 앱 버전으로. 무슨 말이냐? 우리 왜 네이버 접속하는 법 뭐 있어요? 그냥 여기다 치면 되죠. 여기 뭐 탭 하나 열어가지고 네이버 열면 되잖아 그냥. 또 그지 휴대폰의 상황이라면 크롬 또는 뭐 삼성 인터넷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사파리 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내가 뭐 검색해야 돼 하면은 열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휴대폰. 네이버 어플리케이션도 있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걸로도 존재해요. 다른 걸로도 존재하지만 이걸로 하나 더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시장에서 먹어주는 게 이쪽이 더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앱의 의미는 뭐냐면 나 이런 것도 더 할 수 있다예요. 얘가 주가 될 거고요. 얘가 부가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집체 강의로 진행을 할 거고요. 당분간은 한 몇 개월 동안은 집체 강의가 될 거예요. 아 그래 여기서 이제 빠진 내용들이 뭐 프롬프트 AI 또 공공 데이터 또 뭐야 뭐 있어 뭐 기타 등등 그 이제 소개 받으시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은 다 여기 포함입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아 그래 API도 있구나. 여기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포트폴리오는 개인 작업물을 뜻해요. 이제 어떤 기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좀 수업의 끝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때 가서는 개인 작업물을 구현을 할 겁니다. 여기선 팀별 활동 이런 거 없어요. 팀별로 하게 되면은 물론 뭐 협업하고 뭐 이런 거 뭐 배울 수 있는데 그만큼 어려운 걸 하고 있지 않아요. 협업을 할 만큼의 무언가를 여러분들을 할 기회가 없을 거예요 아마. 개인 작업물을 통한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자신이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자신이 다 생각해야 되는 거고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후반부에는.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따로 부여를 해드릴 거고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내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내가 혼자서 진행할 능력이 없다. 어쩔 수 없어요.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는 걸 저는 도와드릴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음, 내가 이전에 공부를 똑바로 안 해서 나는 개인 프로젝트를 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하시면 저랑 싸울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저를 아마 논리로 이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게 그래서 아까 전에 집체 강의였잖아요. 쭉 진행은 집체 강의로 할 거예요. 집체 강의란 제가 어떤 정보 전달을 하면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고 실습하는 거고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뭐 기록 남기기, 자료 남기기 이런 거 다 도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취업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들을 준비해 드릴 거예요. 근데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게끔 해드릴 거예요. 개인이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고
여기서 이제 제가 못하는 부분은 뭐 자소서, 이력서 이런 거 쓰는 거. 물론 가능하지만 어제 아마 OT 때 보시지 않았어요? 취업 담당 선생님? 어, 그분이 전담해서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건 뭐 그거는 좀 후반부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집체 강의와 이제 프로젝트로 이루어진 수업이 될 거고요. 큰 틀은 이래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뭐 외울 필요 없고 그냥 들어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 가지고서 취업하시면 돼요 그냥. 사실상 프로젝트로 취업하시면 돼요. 프로젝트로 취업. 대신에 여기는 이제 개인이라는 단어가 붙을 거고 중간에 좀 다른 언어가 섞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자바랑 동급인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또 안드로이드를 하다 보면은 뭐 어떤 사항이 더 필요하다 하면 또 더 다른 언어들이 추가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바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바 실력을 키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면 자바로 대화를 할 거고요. 자바로 어떤 아이디어를 낼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얘는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 사용법 익히는 걸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좀 당장 중요한 부분에 자바가 맞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사항들이 될 거고요. 당장 지금 기업들에서 많이 요구하는 분야가 이쪽입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대부분은 정부 과제를 먹고 살아요.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데 너네들 할 수 있니? 우리 해볼게 라고 하면 그건 자바로 보통 진행이 됩니다. 왜냐면 기존에 써있던 게 자바라서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자바라서가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어디 뭐 이상한 건 아니고 뭐 갑자기 고 이런 걸 뜬금없이 한다. 그럼 시장에서는 수요가 적은 거죠.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좀 확률을 높이기 위한 행위들을 계속 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거 질문을 안 드렸구나. 나는 취업이 목적이 아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없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뽑아야 돼. 근데 신입이면 좋겠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얘한테 바라는 거는 뭐냐면은 야, 너 우리랑 같이 일해보자 이게 아니야. 회사는 애초에 계속 굴러가고 있었어요. 맞죠? 내가 회사를 만든 게 아닌 이상. 회사는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이나 뭐 전임자나 아니면 내 뭐 상사들이나 잘 굴러가고 있었단 말이야. 나는 여기에 섞여야 돼요. 이해되죠? 내 입장은 여기에 잘 굴러가고 있던 여기에 섞여야 되는 입장이야. 근데 갔는데 얘네들이 뭘 하는지 1도 모르겠어. 그럼 섞일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건. 이걸 좀 어느 정도 진짜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나면은 이렇게 섞여 들어갔을 때 아무 문제 없어요. 어, 좀 나중에 과정이 끝나고 실제로 취업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건데요. 근데 막뭐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과연 할 수 있을까? 6개월 개 긴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더 긴 과정들도 훨씬 많고요. 다른 기관에 쳐다보면. 어,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간 6개월이야. 나 하루에 뭐 2시간씩 공부했어. 기간 2개월이야. 나 뭐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했어. 이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기간보다는 시간에 좀 더 집중해서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주시길 바라고. 중간에 기회가 되면 또 뭐 대기업 취업한 인원들 초청해가지고 할 생각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얘기하면 잘 들어보시고. 일단, 그래.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전 과정에, 그러니까 제가 맡았던 이전 과정의 취업률은 96%입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직업 다 있던 거 상관없었고요. 성별 뭐 이런 거 상관없었고요. 심지어 애초에 취업 공고문이 올라오잖아요. 사람인 같은데. 대졸자를 뽑는데, 대졸자 뭐 공대생을 뽑는다고 공고가 올라왔어요. 근데 바로 전기수예요. 고졸 여자 34인가? 그랬어요. 고졸 여자 34이었어. 경쟁자가 15인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좀 이상하잖아요. 대졸자 뽑고 또 전공자 웬만하면 지원해주세요라고 공고가 올라오는데 고졸이 그냥 지원했어. 근데 다 이기고 취업했어요. 거기 혼자서. 심지어 혼자서만 여자였어요. 그 지원자들 중에서 그 회사에서는. 근데 뭐 지금도 회사 잘 다니고 있고 연봉 괜찮게 받고 있고 안정적이고 정규직 전환됐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못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좀 겁을 먹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자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뭐 딴 거 없어요. 시간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멍 때리지 마시고요. 특히 제가 말할 때는 말 끊지 마시고요. 대화하지 마시고요. 좀 통제에 따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수업은 02시에 시작해서 뭐 18시에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매 시간 50분에는 쉬는 시간이 시작이 될 거고 정각에 시작이 될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뭐 진도나 상황이나 뭐 과정에 따라서 이 50분이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뭐 45분이 될 수도 있고 55분이 될 수도 있고 아까처럼 58분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대신에 쉽시다 하면은 그냥 쉬시면 되는 거고 합시다 하면 하시면 되는 거고 좀 유동적일 수 있다는 거. 점심시간은 저희가 11시 50분에 이제 쉬는 시간 시작이잖아요. 뭐 12시부터라고는 하지만 이때부터 13시까지 여기 앉아 계시면 돼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은행 뭐 도시락 같은 거 챙겨 오셔서 해결하시고 또 오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항은 이겁니다. 우리 수업 시작은 이때 할 거예요. 09시 10분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의 시작은 이때가 맞아요. 여러분들이 출첵을 해야 되는 시간, 저 뭐 카드 찍고 뭐 어플 쓰고 하는 거 있죠. 그 출결 체크 꼭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 게 그게 나중에 불리한 작용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출석률이 모자라서 어떤 게 안 돼,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결 좀 신경 써주시고 이게 아마 유예 시간이 10분일걸? 9시 10분까지 찍을 수 있을걸? 그래야 지각이 아닌 건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에 오셔서 찍고 10분 동안에 뭐 하고 계시면 되냐? 전날 했던 거랑 또는 이런 어떤 문제들 같은 거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같은 거 해결하고 오시면 돼요. 왜냐면 아침 수업이잖아요. 힘들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좀 달궈놔야 돼. 워밍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업 내용은 이때부터 시작이 쭉 될 거라는 거.
이 전까지는 이제 수업 들을 준비랑 또 복습 위주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갈 때도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제 오늘 하루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뭐 퇴실할 때 뭐 카드 찍거나 아니면 어플로 뭐 하시거나 하셔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때 이제 오셔서는 수업 페이지 하나 띄워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계세요. 과제가 부여됐다면 과제를 하고 계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따로 공부하고 계신 게 있다면 그거 하고 계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까 제가 알려드린 요 코드 좀 모아야지 이따 하는 거 알려드릴 건데 그런 거 하고 계셔도 되고요. 사실 이건 뭐 전 모든 수업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요. 비단 이 수업뿐만이 아니라 10분 정도는 워밍업을 해야 돼요. 저도 필요하고요. 여러분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정도 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진짜 아침 일찍 와서 공부해야지 해서 아침 일찍 오면은 아마 문이 안 열려 있을 수도 있어요. 한 8시 반, 8시 반 정도에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의 9시 전에 뭐 그렇게 막 엄청 일찍 오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냥 시간 맞춰 오셔서 하고 계시면 돼요. 뭐 엄청 막 미리 와서, 아, 그건 좀 오바 같고, 왜냐면 지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좀 관리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칠 수 있어요. 기간이 기간이다 보니 또 내용이 내용이다 보니 어려울 수 있고 지칠 수 있어서 좀 체력 관리 잘 해주시고, 질문 관련해서도 해야 될 말이 좀 많아가지고 이거는 좀 쉬었다가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좀 더 이어서 합시다. 18시? 아니야, 17시 50분에 끝나요. 다 50분 10분이라서 17시 50분에 끝낼 건데, 아마 이게 17시 50분보다 일찍 저 퇴실 체크를 하면은 도태로 찍힐걸? 맞죠? 그렇게 설명 들었죠? 그래서 그 시간 관리는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내가 만약에 오늘 공부를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좀 더 공부하고 가고 싶어 하면은 자습실이 있어요. 자습실 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수업이 있기 때문에, 바로는 아니다. 7시니까 뭐 1시간 여유는 있긴 한데 그래도요. 자습실 이용해 주시면 되고, 항상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이 강의장 자체가 공용이라는 거. 심지어 저녁 수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도 여기서 다른 강의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차라리 자습실 가셔서 공부하시다가 뭐 모르는 게 있다 하면은 저한테 연락을 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5일 월화수목금을 기반으로 할 거고, 이게 총 며칠일까? 며칠이지? 일자 알아요? 일자? 100, 110일 정도? 근데 하루에 8시간이잖아. 그럼 880시간이네. 맞죠? 110일. 그러네. 그냥 총 시수가 한 880시간 정도? 880시간. 좀 길어요. 확실히. 그냥 떠올려 보면 긴 시간은 맞아. 근데 이것도 좀 짧긴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그냥 일례로 뭐 해외 살다 오신 분들 제외하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기본 교육 과정만 철저하게 밟았는데 지금 막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으신 분이 계세요 혹시? 나 막 뭐 영어 개자랑 있어요? 힘들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영어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나 아니면은 교육을 받았던 시간을 따져보면 이거보다 적을까 봐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비슷해요. 우리는 언어를 기반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시점에 놓여 있는 거고, 근데 그 언어를 사용하는 부분이 사람이랑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랑 쓰는 걸 배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될 건데, 그렇게 따지면 880시간은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시간 투자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저랑 상의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가 결론이 난다면 그런 식으로 좀 더 진행을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심지어 지금 2시간 빠져야 돼. 방금 전에 2시간 썼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줄 거예요. 뭔가 기타 수업적인 아니 뭐 수업 내용은 맞지만 어,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들 이런 걸로 시간이 계속 빠진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좀 잘 생각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그냥 제 바람인데요.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09시부터 12시면 3시간이고 또 뭐야 13시부터 18시까지면 이제 5시간이니까 그래 총 8시간인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는 수업 시간이야.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수업 시간이 8시간인 거지 공부 시간이 8시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은 따로 있어야 돼요. 수업 들을 때 내가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내가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을 수 있으면은 베스트겠지. 왜냐면 내가 시간 투자를 더 안 해도 되니까. 그럼 남는 시간 뭐 내가 놀던 말던 뭔 상관이야.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최소한 플러스 2시간 정도 집에 가서 또는 자습실에서 어, 내가 오늘 한 거 정리도 해야 될 것이며 또 어느 정도 내용 숙제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예습 갖다 버리셔도 돼요 이거 진짜로 필요가 없어요. 참고로 저는 필요 없는 거는 필요 없다고 할 거고요. 나중에 하셔도 돼요는 진짜로 나중에 해야 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저는 미친 듯한 효율충이기 때문에 진짜 지금 당장 필요가 없는 거는 다 버릴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습 이딴 건 다 필요 없고 복습만 잘하시면 돼요. 이건 좀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한 걸 당장 다음 시간 또 내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뭐 오늘은 이 내용 했다가 내일은 저 내용 했다가 이게 아니라 내일 할 내용은 오늘 할 내용의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쭉 이어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소화를 좀 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시간을 내가 하루에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런 거요. 쉬는 시간을 쪼개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또 좋아요. 근데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아. 주말에 몰아서 해야지. 주말 일을 해봤자 24시간 곱하기 2에다가 근데 24시간에 내가 뭐 잠을 안 잘 것도 아니고 뭐 밥을 안 먹을 것도 아니고 뭐 약속을 안 잡을 것도 아니고 주말에는 노세요 그냥.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냥 온전히 쉬고서 다음 주 평일에 진짜 좀 빡세게 하다가 주말에 막 뭐 공부를 막 뭐 스터디 카페 이런 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 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진짜 촉박한 경우가 있다면은 그래야겠지만 일주일에 40시간, 8시간 곱하기 5일 하면 40시간이잖아요. 40시간의 내용을 내가 주말에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말이 될 수 있지만
너무 무리 아닌가 이거는? 갈 길이 먼데. 그래서 이런 페이스 조절 같은 거는 알아서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일반 과정에서는 잘 터치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통제 좀 따라주시고요. 그리고 졸리다 싶으면은 뒤로 나가세요. 아니면 저기 테라스 가서 바람 한번 맞고 오시거나 아니면 여기 제가 쓰는 푸시업 바랑 덤벨 있거든요. 뒤에 가서 하고 오셔도 돼요. 진짜로. 그냥 뭐 잠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잠 깨고 오시면 돼요. 보는 모습 보이지 마세요 저한테. 그리고 뭐 뭔가를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다던가 뭐 특히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상의하는 경우 상의하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런 거 옆자리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행동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옆자리 사람한테 내가 공부할 기회를 뺏기는 꼴밖에 안 돼요, 그건.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화를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왔으면은 본인이 얻어가야 되는데 옆자리 사람 공부시키면 이게 뭐하러 간 건데요? 맞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본인이 집중해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그냥 애초에 키워버리자고요. 그리고 뭐 그냥 쉬는 시간에 운동 하고 싶다 하면 그냥 갖다 쓰세요. 이런 거는. 그리고 저 뒤쪽에서 웬만하면 써주시고. 그리고 또 뭐 수업 시간에 전화가 왔다. 뭐 또는 급한 일이 생겼다. 전화 왔다 싶으면 그냥 나가서 알아서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끝나면 용무 다 끝나면 들어와서 계속 참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 수업에 방해되는 행위는 일절 금지해 주시고요. 또 뭐 화장실 가도 돼요? 하지 마세요. 그냥 갔다 오시면 돼요. 쉬는 시간 이용하시던가 아니면 뭐 수업 중에도 그냥 쓱 일어나서 갔다 오시면 됩니다. 뭐 허락 받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제가 뭔가 해놓으세요 하는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쉬는 시간에 웬만하면 진짜 찐으로 쉬세요. 다음 시간에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집중력을 생각해서 찐으로 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뭐 기억나는 거 있으면 더 전달해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기본적인 수업 개요는 여기까지입니다.